소로카, 미안하지만 한국은 생각보다 많이 가난해. 여기 일본과 많이 다르다고. 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너도 결국 나한테 똑같은 말을 하는구나. 하지만 이미 한국으로 가는 걸로 결정했어. 저는 일본인 여성 소루카라고 합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살고 있고요. 제가 사실 요즘 일본인 친구들에게 부러움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을 떠나서 한국에 온 지 겨우 13년밖에 안 되었는데요. 지금 저와 일본인 친구들이 느끼는 격차는 뭐랄까 30년이라는 말로도 부족할 것처럼 아주 큰 격차가 나버렸습니다. 저는 제가 한국행을 선택했던 게 제 인생을 이렇게나 바꿔놓을 줄은 몰랐지만 한국에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한국에서의 성공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일본의 한 출판사에서는 제 이야기에 대해서 책으로 집필을 하자며 연락이 오고는 했지만 저는 제가 지금 하는 블로그 활동에 만족해하려고 하고요. 어디 가서 자랑할 정도의 크나큰 성공도 아니기도 하고요. 그냥 많은 일본의 청년들이 제 이야기를 궁금해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책으로 출판을 하지 않고 저의 이야기를 가볍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제 또래의 일본인 친구들과 아주 다른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의 아파트 하나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한국에 자리를 잡고 살고 있으며 한국치고는 작은 평수의 소형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일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소형 사이즈인지 의문을 가질 정도의 사이즈의 집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오게 된 이유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아주 어릴 때부터 한국에 대해 관심이 많았어요. 아무래도 친한파 성향의 저희 부모님의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드라마를 통해서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어린 시절 가족끼리 놀러간 한국에서 좋은 추억을 담아오기도 했어요. 20년 전이었지만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한국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지고 계셨고, 그렇게 잘 다녀온 한국에서의 좋은 기억을 가지고 살아오다가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어 공부를 했습니다. 대학생 때는 한국어에 매우 능통한 수준으로 발전했고요. 주변의 많은 친구들이 취업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고민을 하는 시기가 다가왔을 때 저는 다른 친구들보다 목표가 뚜렷한 편이었습니다. 한국으로 취업하기를 희망했습니다. 목표가 명확한 만큼 제가 준비해야 될 자격증이나 스펙들은 정해져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당시 2010년쯤만 해도 한국 사람들이 일본으로 취업을 오는 것을 희망하던 시기이기도 하고 일본의 높은 엔화 가치 때문에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오는 한국인들도 많았어요. 일본에서 시급 1,000엔을 받아가면 한국 돈으로 13,000원 또는 14,000원 정도 되었는데 당시에 한국에서는 시급이 4,000원 수준밖에 안 되었거든요. 이런 상황이니 한국의 젊은이들이 일본으로의 취업에 힘을 쏟기도 했던 상황이죠. 하지만 저는 반대의 상황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모두가 반대했지만 저는 한국에 대한 좋은 기억 그리고 한국어를 배우며 알게 된 한국의 좋은 모습 비슷한 듯 하면서도 많이 다른 한국의 생활 방식에 더 마음이 들었다고 할까요? 정확히 꼬집어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더 자유분방한 분위기 그리고 사람들의 답답함 없는 성격 같은 것들 말이죠. 왜 일본인이 가난한 나라로 가냐며 주변에서 극구 만류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저는 주변 사람들이 계산해주는 경제적인 차이 등 수많은 요인들을 계산하지도 않고 그냥 한국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국으로 취업을 준비했고 한국에 있는 일본 기업에 이력서를 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일할 일본인 직원을 찾는 구인 공고는 여럿 있었고 구인난 때문에 회사에서는 난처한 상황에 놓여 있는 분위기여서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한국으로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회사는 일본의 회사이지만 엄연히 한국에 설립된 법인이고 급여도 한국 돈으로 받고요. 세금도 한국으로 내야 하죠. 저도 솔직히 완전히 한국 기업으로의 취직은 어려웠던 것이 당시에 한국 기업의 급여보다 일본 회사의 급여가 2배 정도 높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일본 수준에 맞는 급여를 받았으며 당시에 이 정도면 한국의 15년차 직장인들보다 더 높은 급여를 받고 다녔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생활하는 생활비는 당시에는 분명하게 일본보다 적게 들어갔습니다. 저는 회사 기숙사를 이용하며 주거비는 일체 들지 않았고요. 이 또한 여기가 일본이었다면 사택제국 명목으로 월 30만 원 이상 징수를 해갔을 텐데 한국에 있는 일본 회사이니만큼 한국의 문화를 많이 따르는 편이었는데요. 기숙사는 월 5만 원에 이용이 가능했고요. 회사에서 식사도 무료로 제공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한국의 방식이에요. 때문에 저는 30만 엔이 조금 안 되는 월급이었지만 당시에 엔화 환율 덕분에 한국 돈으로 환전하면 4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거의 그대로 모을 수 있었으며 2년 넘게 한국에서 생활을 하니 7천만 원이 넘게 모였어요. 지금 아니지만 당시 2010년에 한국에서 400만 원이라는 급여는 엄청나게 높은 액수였습니다. 당시 한국인들에게
외국계 기업이 미친 듯이 인기 있었던 이유죠. 저는 그렇게 수월하게 돈을 저축할 수 있었고요. 저는 그걸로 한국의 안양이라는 도시에 작은 아파트 하나를 구매했습니다. 한국을 떠날 생각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1990년대에 지어진 이 오래된 아파트는 제 한국에서의 첫 보금자리가 되어주었습니다. 내부는 그래도 깔끔한 편이었으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일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추운 한국의 날씨지만 집은 일본의 집들보다 훨씬 더 따뜻했으며 난방비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책정되어서 부담이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제가 가진 돈으로 아파트를 구매할 수는 없었지만 저는 회사의 복지 중 하나인 저금리 대출을 받아서 그 집을 구매할 수 있었는데요. 회사에서 대출을 약 5천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었고 그때의 선택이 지금의 제 자산을 만들어준 엄청난 기회가 되어주었죠. 2012년쯤 구매한 1억 2천만 원짜리 소형 아파트를 2018년쯤 2억 5천만 원에 매도를 했고 당시에 새로 지어진 안양의 새 아파트를 3억 원에 구매했습니다. 평수는 아주 조금 넓어졌지만 구조는 똑같았습니다. 계약을 하고 나니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더 들여서 30년 된 집을 떠나서 새 집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신났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저는 당시에 충분히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평범한 일본인처럼 은행 대출이 무서워서 주변 사람들의 강력한 권유에도 불구하고 대출 없이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집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당시에 주변 사람들의 조언에 따라서 일부 대출을 받아서 훨씬 더 넓은 집으로 갔다면 지금 제 자산이 5억 원이 아니라 10억 원, 즉 일본 돈으로 1억 1천만 엔 이상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나간 일은 후회하며 마음 아파하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요. 현 시점에서 30대 중반의 또래 일본인 친구들과 제 자산 상태를 비교해보자면 결혼을 했던지 하지 않았던지 회사에 다니며 그 급여로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이 넘는 돈을 월세로 내며 살고 있고요. 때문에 1년에 저축할 수 있는 돈은 거의 없는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냥 직장을 그만두면 주거비조차 해결이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죠. 이렇게 일본에서 직장을 다니는 친구들의 상황은 그다지 좋지 않아요. 반면에 제 상황은 매우 다른데요. 제가 다니는 한국에 설립된 일본계 회사는 일본의 기준에 맞게 급여를 책정하고 지급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한국의 급여 수준이 일본의 급여 수준을 따라잡는 바람에 웃지 못할 일도 벌어졌는데요. 저희 회사에서는 한국인과 일본인의 급여 체계가 나뉘어서 관리가 되어 오고 있었고 당연히 일본인들이 급여가 더 높은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어느새 그 격차는 줄어들어 버리다 못해 역전되어 버렸고 이제는 일본 사람들이 한국의 급여 체계에 맞게 급여를 받아요.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일본 수준의 급여를 받아서 한국인들보다 소득이 월등히 높았지만 지금 2023년 이 시점에서는 제가 한국 사람들의 급여 체계에 맞춰서 받느라 일본 본토에 있는 또래의 직장인들보다 훨씬 더 높은 급여를 받고 있어요. 원래는 일본에서는 서로의 급여를 묻지 않는 게 예의지만 외국에서 돈벌이를 하는 저희 특수성 때문에 저에게 급여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저도 일본에서 또래의 친구들이 얼마나 급여를 받는지에 대해서 서로 질문을 하기에 뭔가 예절에 어긋나는 것 같지 않아서 서로 급여를 공유한 적이 있는데 제가 1.5배 이상 많았습니다. 그 친구들도 나름대로 업계에서 인지도 있고 괜찮기로 소문난 회사들에 다니는 훌륭한 친구들이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어요. 자랑할 수준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자산도 있고요. 게다가 제가 가지고 있는 소형 아파트는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합니다. 난방이라는 개념조차 없는 일본의 주택들은 영상 10도 아래로만 떨어져도 정말 미친 듯이 춥잖아요. 도쿄의 집들이 세계에서 가장 추운 집을 보유하고 있다는 미국의 리서치 조사도 있었어요. 하지만 도쿄보다 훨씬 더 추운 한국의 집은 집 안에만 있으면 밖이 추운지도 느껴지지 않고 너무나 쾌적하게 생활이 가능하다는 차이도 있죠. 2010년에 제가 한국으로 왔을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일본의 또래 친구들과 격차가 벌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냥 한국이 좋아서 왔고 언제까지 한국에 있겠다는 계획도 사실은 없었지만 한국에서 집을 사게 되고 또 그 집을 팔아서 새 집을 사고 그렇게 또 시간이 흐르다 보니 벌써 13년째 한국에서 살게 되었지만 저는 그냥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해왔을 뿐이고 운이 좋게 작은 아파트를 시작으로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일본의 젊은이들은 이런 기회조차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국에 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었어요. 일본에서 제가 집을 구매했다면 지금쯤 그 가치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 버려서 자산적인 가치는 사라졌을 것이고요. 월급으로 그저 한 달 벌어 한 달 생활하는데 그쳐버리는 암울한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그게 불행한 것인지 몰랐을 테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만 해도
일본에서 한류에 빠져 있는 일본 사람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적었는데, 이제는 제 또래의 친구들도 한국을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국에 방문하는 친구들도 적지 않았어요. 그동안 수많은 친구들에게 방 한 칸을 숙소로 내주기도 했어요. 때문에 친구들에게 고마움도 많이 받고 있고요. 친구들에게 더 인기도 많아진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와서 생활하면서 친구들과의 관계, 그리고 자산적인 성공, 안정적인 급여 생활까지 뭐 하나 빠짐없이 다 완벽했다는 생각이 들고는 합니다. 그리고 오래전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많은 일본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최근에는 한국이 일본을 추월한 상황임을 많은 일본의 청년들이 인식하고 있고 한국으로의 진출을 꿈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에 자리 잡은 일본인들이 그냥 운이 좋아서 쉽게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안에 한국의 문화를 배우고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사람처럼 생각하는 연습이 많이 필요했었고 그것에 많이 익숙했기 때문에 실패해서 일본으로 돌아가는 일 없이 지금까지 한국에 남아서 살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에 오고 싶으면 한국에 대해서 이해하고 한국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말이죠. 코리안 드림은 결코 쉽지 않고 일본 청년들에게 꿈을 팔아서 돈을 벌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출판 대신에 인터넷에 제 경험담을 쓰는 것으로 결정한 것이기도 합니다. 꿈이 있다면 노력하시고 집중하세요. 그리고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한국에서 성공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돌고래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